업무를 오전에 또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직원들을 시킬까 하면서 사실 이제 직원들이 사이트 운영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는 있는데 하기는 중노동이죠.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거를 네. 쉽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네.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사실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이주환 대표라고 오마이뉴스 대표인데요. 저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하고요. 이제 기획 쪽인 거. 이제 나머지는 이주환 대표가 처음 12년 정도 개발을 계속 하는 게 이게 그냥 잠시 뭐 2년 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요. 예, 한 12년 정도 한 거예요.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 개발하고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 이런 걸 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예,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골방에서 처방해 보면 프로그래머들은 운영 경험이 없잖아요. 맞으면 사실 직접 사용하는 데는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는데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파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팔 것인가. 그렇죠. 이제 만들었는데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막상 또 팔렸어요. 팔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미친 고객센터 CS 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뭐 1시간 넘게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하다 보면 개발하려고 한 사람 데려다가 콜센터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솔루션 회사 망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큰데도 교육 자체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검증받은 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XE, 제로보드, 브로보드,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이슈가 됐었던 것들. 그것은 기본적으로 HTML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언어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TP가 뭔지 알아야 되고, A+가 뭔지 수정하려고 하면, 그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개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나, 일반인 대상으로는 기반 자체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학원부터 가가지고 HTML 뭔지 다 배워와야만 교육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반 자체의 어떤 차이?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솔루션은. 그래서 진입장벽도 대단히 높고 막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버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못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용자들한테 다 그 부분 다 설명하고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예문서 최적화입니다. 자, 예문서 최적화는 뭐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외문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외문서는 단순히 외문서 최적화에서 최적화만 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뭐냐면 구조 자체가 왜 표준이어야 돼요. 외문서 최적화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 검색 로봇이 와가지고 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검색 로봇 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아무리 막 변수 같은 것도 막 어떻게 풀어가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뭐냐면, 약속에 맞게끔 솔루션이 개발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오기가 쉬워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 왜 표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솔루션 자체가 왜 표준 작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는 뭐냐?
메타 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 태그에 대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노출되냐 뭐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메타 태그 자체도 웹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신디케이션 API 하니까 왜 네이버에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용할 거야 막 하면서 해봤자 그거 뭐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있는 걸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항상 해나가시는 것이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 첫 번째 웹에서 출력할 때 메타 태그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트명,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메타 태그 설정을 해야 된다. 서브 레이아웃, 서브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가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설정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시스템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이트명이 홈페이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트명이 홈페이지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사이트명을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 이름 뭐냐? 여기는 홈료 솔루션이다 하면 홈료 솔루션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홈료 솔루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요리사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 홈페이지 이름 관리자 모드라고 되어 있죠? 저장하고 보시면 홈페이지 요리사 관리자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가보면 아마도 여기 홈페이지 요리사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메인 페이지에. 가보면 타이틀에 홈페이지 요리사 그리고 디스크립션 한번 비어 있고요. 네. 키워드가 비워져 있습니다. 뭐냐?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 페이지의 제목이 뭐냐? 라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립션 설명이죠. 사이트의 어떤 설명을, 페이지의 어떤 설명을 해주라는 거고요. 근데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뭐냐? 그걸 뭐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 그걸 예측이 가는 모든 큰 키워드들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넣냐? 자, 메인 페이지니까요. 메인 페이지에 뭔가를 설정을 해야 돼요. 뭔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뭘 눌러야 할까요? 이건 페이지 편집을 눌러야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에 뭔가 설정하는 것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좌측에 맨 끝에 위에 부분 보시면 헤더 메타 JS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 부분에 AY 글로벌 사이트 컴퓨터 사이트 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까 시스템 설정에서 사이트명 넣어놨잖아요. 네. 그것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소스북이 보기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 요리사라고 보여 있었잖아요. 네. 그걸 불러오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이게 표시되는 것은 홈페이지 요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오신 걸 환영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솔루션이잖아요. 뭐 솔루션 교육 뭐 점점점 알아서 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우고 내가 직접 단어를 써가지고 해도 됩니다. 가지고 지금 이 값을 불러온 값을 여기는 빼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혼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디스크립션에서는 설명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가 다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솔루션 판매 점점점 그리고 여기 키워드에 뭐 키워드는 뭐 그런 거겠죠. 검색 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뭐 점점점 뭐 해가지고 뭐 기타 뭐 쭉 나온다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 맞는 단어를 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큰 말로 구분해서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데. 그렇죠. 그 다음표 그 안에다 그 사이에다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컴만 뭐 하던 뭐 그런 것은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시던 뭘 하던 네. 뭐 다른 데 어떻게 넣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소스 보기만 해보면 거기서 좀 잘 되고 잘 노출된다고 하면 그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 그리고 가볼게요. 가보니까 가보고 소스 보기를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홈페이지 요리사까지만 나와 있었잖아요. 예. 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루션 교육, 솔루션 판매, 홈페이지 제작.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어디에다 넣으시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수정을 하냐? 메인 페이지에 메타 태그 설정하는 것은 메인 페이지니까 메인 페이지에 페이지 편집을 누르고 페이지 편집에서 헤더 메타 JS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언제든지 수정하신다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바뀌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하고 또 나중에 수정하려고 하면 장비를 보시고 뭐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페이지가 일단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뭐냐? 서브 페이지, 서브 레이아웃에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은 어디로 가냐? 맨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이 눌러보니까 레이아웃 페이지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 페이지, 서브 레이아웃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이 모양이 뭐죠? 실제 보면 아울렛. 레이아웃 그 디귿자 형태 있잖아. 임포트한 부분. 네. 항상 글 내용만 바뀌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헤더 메타 JS 이쪽에 가셔가지고 아까 똑같죠? 네. 이 부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워버리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홈페이지 요리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펜타블 사이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솔루션에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쇼핑몰도 저희는 여기서 무료로 되죠? 여기다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쇼핑몰 레이아웃에 가서도 똑같이 헤더메타 JS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뭐 여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식이 좀 틀리니까요. 넣어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메인 페이지, 서브 레이아웃, 쇼핑몰 레이아웃 이것은 꼭 필수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메타 태그 설정. 여러분들한테 웹문서에 대한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이야기여서 뭐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웹문서 영역을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 들어가시던지 웹문서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웹문서가 아니더라도 다 한번 눌러보세요. 광고 영역, 뭐 파워링크부터 쭉 다 눌러보시면 어떤 걸 눌러도 회사 소개 페이지라든가 무슨 인사말 이런 데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광고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 뻔히 지들 소개하려고 지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누구도 아느냐? 검색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컨텐츠라고 하면 어디에 다 들어가냐? 게시판에 들어가요. 게시판에. 쇼핑몰도 게시판 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상품 좀 전부 다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들은 게시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소개에 가가지고 네이버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회사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공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누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검색 로봇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배너 같은 거 잘 누르십니까? 잘 안 눌러요. 왜? 광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시글이 오히려 클릭수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게시판의 메타 태그. 메타 태그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게시판의 메타 태그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자, 타이틀은 뭐냐? 게시글의 제목을 가져다가 넣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 게시글 내용 중에 상위 250바이트를 가져다가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리고 게시글, 키워드는 뭐냐? 게시글 내용 하위에 250바이트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그냥 갖다 넣냐? 왜? 저희 사이트에 글이 700개 등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씩 설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화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값, 랭스 값이라고 하는데 구간을 가져다가 집어넣는 방식을 씁니다. 왜 그러냐? 이 페이지에 대한 타입 제목이 보고 설명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그 글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놓으면 그 안에 반복되는 내용하고 겹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로직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글을 설명을 가장 내가 넣으면 직접 하나씩 넣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 구조적으로 누가 언제 올릴지 모르는데 대기하고 있다고 그 일일이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쓰는데요. 외부에서 명문서 최저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내는 얼마씩 이렇게 받는다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이트 쉽게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 어떻게 누락이 될지 이걸 다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합당한 가격일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그 돈을 아까운 거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가서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색 엔진 친화적인 홈페이지 구조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검색 엔진. 이 제목을 가져온다고 했죠. 검색 엔진 친화적인 홈페이지 구조. 근데 그 다음은 뭐죠? 홈페이지 요리사 자유 게시판 보기. 이거 내비게이션입니다. 뭐냐면 홈페이지 요리사라는 사이트에 자유 게시판이라는 그 카테고리 내에 검색 엔진 검색 엔진 친화적인 홈페이지 구조라는 글의 보기 페이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출처를 포기하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 제목이 이 타이틀로 들어간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크립션은 뭐냐? 검색엔진 친화적인 구조의 검색엔진 로봇을 이것은 뭐냐면 볼까요? 검색엔진 친화적인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250바이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미유이기도 합니다. 미유이기도 합니다. 이 밑에서 250바이트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다시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 이 부분은 가서 소스 보기를 해보면 홈페이지 요리사라는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에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이라는 글의 보기 폼이다, 보기 페이지다 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모바일 자동 생성이라는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 그리고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 밑에 나오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쓸 때, 관리자가 글을 쓸 때, 운영자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씁니다. 어떤 거요? 잠깐만요. 이 글을 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틀이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이 타이틀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여기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키워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자한테는 글을 등록하는 모든 글쓰기 하는 모든 폼에 밑에 보면 관리자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description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다가 테스트, 여기다 테스트 1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소스 보기를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볼까요? 온라인 기재용 이 부분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테스트 1 관리자는 직접 넣은 것이 내가 올릴 때는 내가 어떤 그런 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직접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글을 올릴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그렇다면 타이틀은 어떻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집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세 개의 달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글이랑 이 부분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내가 쓸 때는. 다른 사람 쓴 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 올려놓은 것을 다시 수정하고 하면 그것이 다 신호가 가요. 신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정했다? 그럼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의심할 수도 있겠죠? 기본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올릴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외부에서 하는 이런 기능들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적화, 이 정도로 다른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외문서 최적화 부분에서 웹 표준 작업이고, 외문서 최적, 메타태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고, 기타 신디케이션 API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린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구조라든가. 자, 여기는 주의사항입니다. 준수사항. 이게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네이버 사이트 등록, 가이드라인 준수. 사이트 등록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사이트 등록, 검색 등록을 하는데 198,000원씩 유료였어요. 지금 무료입니다. 다음도 198,000원 돈 받았던 것을 지금 무료로 해줘요. 여기에다가 등록해가지고 무료로 노출되어지니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유익한 겁니다. 해봅니다. 왜 해봐야 되냐? 신디케이션 API가 적용되어서 외문서, 네이버의 외문서 영역에 노출이 되어지는 거나 사이트 검색에, 사이트에 노출되어지는 거. 어차피 영역은 똑같이 네이버 거예요. 뭐냐면 심사 에디터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이트가 적합한 것인지 아닌 건지는 여기에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디케이션 API 이것도 적용되는 지장이 없다. 그 부분으로 가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최소 100개 이상 등록.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자, 홈페이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아까 사이트 만들어 놓고 그냥 광고 막 하면 무조건 와가지고 다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촬영 곳이 있어야, 볼 곳이 있어야 그런 거죠. 왔는데, 애써서 돈 들여가지고 손님 다 모셔왔는데, 실상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문서 최적화, 무슨 최적화라는 부분 자체, 외문서 노출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중장기적 과제예요. 내가 지금 글 100개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막 수천 명씩 올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네이버에 저희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한 사이트의 문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 올라갔다고 해도 방문자가 하루에 2, 3천 명이에요. 근데 2, 3천 명이 적은 겁니까? 2, 3천 명이 70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매일. 사실 그때는 뭐냐면 최적화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서 문서가 많을 때는 사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한 달에 하루로 기준으로 해도 10만 원 이상씩 이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외문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하면 충분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컨텐츠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 몇 개 올려가지고 노출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외문서 최적화랑 신기재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올라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등록이 되냐 안 되냐 그날 따져봤자 그 사람 별로 크지도 않고 와봤자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할 일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 과제로 바라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는 도메인 단위로 워킹 전환되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신디케이션 API, 예를 들어 아까 게시판 체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연결했어요. 하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게시판에는 연결 안 했는데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 그 상태 확인을 눌러보니까 워킹으로 표시가 돼요. 연결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도메인. 어느 게시판이 하나만이라도 먼저 거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메인 자체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 워킹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탄. 저희가 게시판별로 체크박스를 넣어놓은 것은 뭐냐면 그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연결은 되었지만 이 게시판을 보낼까 말까 네이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낸다 아니면 보낼 필요 없고 뭐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권한, 도메인 주의사항. 읽기 권한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검색 로봇이 크롤링을 해나던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로 핑을 날려가지고 신호를 보내던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엔 와가지고 이 웹문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권한이 지정되어 있다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검색 로봇이 회원가입하면서 글을 읽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글들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글들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읽기 권한을 어떤 저희 고객님 중에서 한 분이 연락 오신 거, 우린 글이 진짜 많은데 연락이 안 와요. 웹문서로 노출이 안 돼요. 이유는 뭐냐? 다 상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 비밀글이에요. 그걸 경쟁업체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거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비밀글이에요. 그럼 원래 자체 회생이 이건 노출이 안 되게끔 되어있는 거기는 수백만 개가 올라가 있다 한들 노출이 불가능해요. 거기는. 그렇다면 뭐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 게시판에 컨텐츠를 계속 보강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원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는, 방문자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웹문서 신디케이션 API에 노출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메인 주의사항. 도메인 주의사항은요, 어떤 도메인이 참 좋은 도메인이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다 팔렸죠. 다 이미 누가 선점했죠. 근데 가봤더니 좋은 곳이 있어요. 가지고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이건 극단적입니다. 그랬는데 그 도메인을 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 건 절대 노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블랙 도메인? 이게 좀 뭔가 누가 이력이 있는 도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수없는 경우에는. 그럼 네이버에서 찍힌 거예요. 막 어디 성인 관심글 해가지고 이런 거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 이건 막 블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누가 풀어줘야 네이버에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100년간 아이디 정지 이렇게 당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한 1, 2년 후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써야 되는 거 하면서 풀어주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쪽에서 그 부분 블록 설정하면서 풀어주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도 극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자, 연결이 안 될 때는 네이버에 문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1588-382번 3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물리도록 제가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전화하면 연결 잘 안 됩니다. 네, 연결은 되는데 답변이 늦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늦어도 다음날 오후에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워낙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업무가 이제 처리 속도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일주일 걸린다 이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탓이 아닙니다. 저희 탓이 아닙니다. 미칠 거예요, 네이버는. 이게 지금 편법인데, 어찌 보면 편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참 계속 유지하자니,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유지하자니, 그리고 어떤 표준에서는 또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아닌 거고, 그걸 역행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이걸 버릴까 말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일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계속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냥 그 검색어로 클릭 해가지고 했으면 참 될 것을, 이거 지금 일거리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다음 달에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러워. 자, 그 다음은 애널리틱스 설정입니다. 설정하는 거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는 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애널리틱스가 뭔지 아십니까? 로그 분석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뭐죠? 매출이라든가 수입, 지출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사실 외부 사람들이 경영 평가를 하는 그 부분, 이 사이트가 건전한지 어쩐지 그거 평가할 적에 뭘 보고 하죠? 그거잖아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영자의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회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땅이라도 막 한 100억어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막 몇천만 원씩 적자 매달 본다고 해도 100억 땅이 있는데 이 가치는 거기에 충분히 그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널리틱스는 뭐냐? 이 사이트에 대한 재무제표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트의 방문자 얼마나 되고, 그다음 어느 시간대 어떤 키워드를 두고 와서 예를 들어 몇 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내 상품을 구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페이지 시작해서 어떤 페이지로 끝나고 나갔다든지, 평균 몇 페이지 돌아다니다 갔는지, 결제하기 전에 그냥 다 사라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원인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할 때 뭘로? 추상적으로 아마 그럴 거야? 뭘로 아마 그럴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운이 좋아서, 나는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알고 정확하게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대한 반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틱스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구글 메일이 없으시다, 이참에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제 이야기 하시면 공짜로 해주세요. 꼭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신다, 이메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하면 구글 메일 나오겠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없으면 만드시고 딱 해가지고 가입하기 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가정하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했잖아요. 네. 애널리틱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웹 로그 분석이라고 합니다. 누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 들어가면 되겠죠? 예, 이메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시면 어떻게 나오냐?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새 계정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뭘 분석하려고 하냐? 이건 웹사이트죠? 범용이냐, 기본 예쁜. 일단 기본 웹 로그 분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사이트 이름.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든 성료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이트, 그래 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도메인 밑에 보이시죠? HTTP 여기 HTTP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잖아요. 야, 저기 주소창에다가 따따따 안 붙이고 이것도 잘 만들어 놨는데 제발 좀 그런 착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넣으라는 대로 넣으십시오. 그래서
따따따 꼭 붙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사이트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의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업종 카테고리. 여기에 없으면요. 비슷한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구글에 열심히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생기려가 모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한 10개도 안 됐어요. 자, 대충 아무 것이나 되었다 치고요. 보고서 시간대. 가끔 미국 가시더라도 대한민국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 이름.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넣어도 되고, 위에 이제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이니까 이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로그 분석, 아무튼 도메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데이터 공유 설정. 이건 그냥 이것도 로그 분석이라고 하니까 로그 분석 막 하려가 모르니까요. 그냥 제가 정하겠습니다. 데이터 공유 설정. 이 세 개 체크되어 있잖아요.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에드워즈라든가 연결시켜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상품 설정에 하는 거니까 데이터. 이 부분 했다고 저한테 전화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하게 제가 이용을 해도 사실 전화 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적 아이디 가져오기. 누르니까 여기 또 국가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가끔 출장 가신다고 거기 누르시면 안 되고 꼭.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하면 대한민국 하니까 어느 정도 됐죠? 동의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꼭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자, 근데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웹사이트 추적. 다음 하위에 두면 사이트 업이라는 거에 하위 도메인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블로그.사이트.kr 또는 카페.사이트.kr 아니면 갤러리.사이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뭘로 해줘야 되냐? 사용 안 하잖아요. 사용함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뭐가 틀려지냐? 여기 스크립트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에 최상위 도메인 이건 뭐냐? 사이트업.kr, 사이트업.co.kr, 사이트업.com, 사이트업.net 이런 것을 다 여기에다 등록해서 쓸 적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포워딩을 한다. 그럴 때는 주태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연결하고 포워딩을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디스플레이 광고주 이런 부분 하면 몰라도 안 하는 거니까 일단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할 적에 필요한 건데요.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데에서 하는 방법, 이것은 지금 난이도가 저희는 개발자들만 하는데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 여기에 있는 추적 코드, 이것을 복사하여 추적하라는 모든 페이지의 코드를 넣어달라는 거죠. 이것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는데 컨트롤 C 한다던가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추적 스크립트인데요. 이 부분을 모든 페이지에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사이트를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다 넣어야 돼요. 모든 페이지. 로직에도. 자,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따라가는 것이 있을까요? 틀려. 예. 거기에서도 특히 어디일까요? 헤더? 예. 헤더하고 푸터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헤더하고 푸터, 예전에는 헤더에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푸터를 권유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왜 그러냐? 웹사이트는, 모든 웹사이트는 위에서부터 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면 좀 늦으면 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전차적으로 밑에로 내려와요.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뜨자마자 바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잖아요. 밑에까지 와가지고 했을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위창이 떴다 하는 부분. 이렇게 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후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이트로 가는 거죠. 내 사이트로 가서 푸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가냐? 관리자로 갑니다. 그래서 페이지 관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에 보시면 뭐가 있냐? 전체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전체 페이지를 누릅니다.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통합 검색을 해봅니다. 뭐 푸터 누르니까 여기 보니까 푸터 해가지고 푸터가 열날이 많아요. 열날이 많습니다. 자, 근데 1에서 0까지 이것은 뭐냐면 템플릿이에요. 보시면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시라고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웹사이트에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언제든지 꺼내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임포트. 임포트가 뭐라고 했죠? 불러. 예, 계속 불러다 쓴 거예요. 예, 임포트 계속 불러다 쓰는 것이 PC 버전에서 임포트 한 것들 그 푸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PC 버전 임포트 그거 아니고요. 모바일. 모바일에도 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바일에서 접속량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어요. 모바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푸터는 두 곳이에요. PC 버전하고 모바일. 그냥 푸터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어떤 부닥다리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자랑도 맨날 자랑질이라니 이렇게 컴퓨터에 이러진 않습니다. 사이트를 솔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 익숙할 겁니다. 헤더 푸터, 헤더 메타 JS 이 부분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컨텐츠 시작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어디? 모바일로 가야 되겠죠? 모바일 누르고 가서 헤더 메타 JS 가셔서 컨텐츠 시작 부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요? 애널리틱스로 가야 되겠죠? 가서 저장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빠르게는 1시간 뭐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속도가 늦어진다.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상을 넘어간다? 뭔가 설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카운트라든가 뭐 기타 뭐 로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로고 분석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유료로 제공을 하는데요. 무료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가장 싼 것이 프로페셔널 같은 것이 몇 년 전에 거의 27,000원이고 28,000원이고 한 달에 그랬거든요. 로고 분석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여기를 더 신뢰합니다. 저는 기능도 더 많습니다. 전 그래서 왜 돈 주고 못 쓰지? 습관. 바보 같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고대로 하던 대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왜 모르냐? 자기가 이제 직접 스크립트를 갖다 넣기도 힘들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넣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더럽고 치사한 게 맨날 이 스크립트 좀 넣어달라고 하면 선생님들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가시면 보고서에 가보겠습니다. 예측까지 다. 여기에서 어떤 걸 보여줄까요? 드라이버스 사이트. 저희는 이제 드라이버스는 전문 직업 운전자 포털 사이트입니다. 방문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사이트보다야 많겠죠. 자, 여기 4월 1일부터 5월 1일 한 달 동안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건데요. 이것을 3개월 동안 하던 날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늘 것만 분석을 하던 그러면 오늘 것만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차에 있는 것이 뭘까요? 주말? 예, 맞습니다. 주말에 방문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당연히 주말 때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밑에까지 닿았어요. 오늘 좀 과거의 시점이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장애가 일어났을 때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거에 장애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내 대학교 사이즈가 마이너스. 다운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진단을 바로 하시고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광고비를 AS. 뭐 내고 했다던가 그러면 지금 헛돈 쓰는 케이스가 되는데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 손에 그냥 나 사이트만 그냥 하면서 그냥 나 없을 때만 딱 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한번 하거나 문제를 없어서 원인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뭐 그래프가 내려가든 어쩌든 이 예를 들자면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석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보면 뭐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 서울에서 몇 명, 대구에서 몇 명. 이야. 이런 것이 멋지다. 낮에 보면 사람들이 많겠죠. 뭐 그런 부분들 직접 실시간 분석을 해버립니다. 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 보여줄까요? 모바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모바일로 어떻게 방문이 되었냐? 기기는 기종은 어떤 걸로? 이야, 기존까지 나오네요. 이야. 기기별로 어떤 것은 방문율, 이탈률, 반송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되어지고 평균 몇 페이지를 방문했고 페이지, 그다음에 평균 시간 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삼성이 대세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자, 트래픽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방문자가 한 달 기준인데요. 16만 명이네요. 자, 네이버에서 눌러볼까요? 네이버에서 방문자는 원래도 페이지는 평균 2시간인데 두 번째 항목에 가서 키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을 했느냐 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분석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로딩 속도가 너무 쉬운데 멈춘 건 네. 네트워크의 문제다든가 구글의 문제지 저희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싫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현이 안 됐어요, 이 정도. 볼 수도 있죠.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직접 해양이 전체에서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해서 아까 숫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선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이것을 정렬을 한 250개 이 정도 하면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까 5,000개로 해봤어요. 드라이버스가 압권이네요. 이건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드라이버스라는 것이 오래된 사이트잖아요. 드라이버스라는 걸 치고 들어왔겠죠. 이거 말고도 이건 1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총 가지수가 몇 개인가요? 여기에서 21,502개예요. 종류가. 하나씩만 하면 21,500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왔고
전환 설정까지 하면 어디에서 전환이 어떤 키워드로 방송해서 전환이 되어지는지까지 전부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광고를 연락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전환이 실제 구매한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다른 사이트에는 내가 좀 관심 갖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돈을 한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거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코멘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중요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하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 어느 순간 흘러가고. 그건 차라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패하는 문제 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컨텐츠 부분에 가서 인페이지 유형 로고 분석이라는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각 페이지 링크 걸린 것마다 클릭을 한 퍼센티지로 다 보여줍니다. 페이지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다 보여지는데요. 뭐가 중요한 콘텐츠인지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크게 부분이 만들죠. 전략이 달라질까요? 돈 되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가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좀 되게 많이 개편이 되어 있을 텐데 옛날에 중국 가니까 상하이 옛날 중국에서 지금 2년 동안 놀았습니다. 근데 백화점 가니까 내려오는데 꼭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꼭 한 바퀴 돌아서 내려, 한 바퀴 돌아서 내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많이 보라고. 뭐 물건 하나 더 보고 네. 하나 더 사가지고 가라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게 뭐 전략일 수도 있지만 편의성에서는 아주 쥐약일 수도 있겠죠. 자, 똑같아요. 그게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페이지에서 구성을 내가 밀고 있는 콘텐츠를 어느 부분에다가 하늘에 툭 보이는 데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뭐 전자제품 가는데 가가지고 안 팔리는 것을 또 창가에다가 막 들여놓고 그렇게 해놓을까요? 그럼 무식한 짓을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략 상품 만약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오면 이것만 봐요. 이걸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그 주변에다 뭘 내가 깔아놓을까? 내가 밀고자 하는 상품을 옆에다가 배치를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눈에 잘 띄게. 네. 똑같습니다. 이걸 맨 밑으로, 이것만은 나밖에 제공할 수 없어. 맨 구석에다 쳐박아서요. 중국같이 쭉 내려오면서 그거 찾으면서 한 번씩 보고 오게 스크롤 팍 내리는데, 그래서 보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후배가 이제 미니스탑에서 있는데, 걔네들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도 그런데요. 여름에는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큰 것을 내 눈높이, 사람들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다 용량 큰 것을 놔준대요. 비싸잖아요, 그게 더. 네. 그러면 매출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숲에서 가야 되니까 그보다 눈에 띄는 곳을 더 많이 손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인데요. 중요한 건. 자, 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이트가.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장점이 있는 것이 홈페이지 요리사의 어떤 그 사업형 구조에 대한 그 이론이에요. 뭐냐면, 내가 내 컨텐츠를 어떻게 대체하냐. 갑자기 이쪽에 좀 많은 이쪽에 한번 해볼까 할 적에 바로 잘라서 이동을 시키고 컨텐츠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는 그냥 맛배기일 수 있어요. 이 솔루션에서 맛배기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맛배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감히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사이트들 여러 개 운영한다고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 아주 조그마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방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결국은 배우러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진짜. 가뜩이나 요즘은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의 어떤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면 뒤처지는 거예요.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후기 안 남기신 분들은요, 가시면서 55,000원 내시고 가십시오. 진짜. 교육 끝났습니다.